세일즈 작가 황현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생이 세일즈입니다. 사람들 저 작가다 강사다 해주시는데 저도 완전 세일즈맨이죠. 정말 이 사람이 답변할 수 있게끔 쉽게 입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거는 저는 되게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이 담긴 추파춥스를 사세요 이래요. 좀 낫겠죠. 왜? 의미를 담으니까. 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번화가니까 아시죠? 최고의 소주 안주는 추파춥스입니다. 한 잔 꺾고 한 번 빨고 두 잔 꺾고 두 번 빨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똑같은 추파춥스지만 현존하는 물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친구들하고 가서 나눠 먹으면서 한 잔하고 하면 그 경험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추파춥스에는 단지 그냥 물질적 가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소비함으로써 갖게 되는 경험적 가치까지도 포함을 시키실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세일즈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상품 서비스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고객한테 소개하든 그게 이 고객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물어보면은. 그럼 다들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 이야기를 드리죠. 그럼에도 당신이 생각했을 때 그 자신감이 안 생기거든 더 공부하시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홈쇼핑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저는 제가 선택권이 없죠. 상품 선택권이. 병선 딱 나오면 오늘 이거 가서 팔아야 돼요. 아우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특정 상품명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네이크 머시기라는 신상품 이론칭이 됩니다. 근데 뭐냐면 화장실 개수대 아세요? 쫙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쫙한 머리카락이 쫙 빠지는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지하철에서 한 2,000원이면 사요. 요번에 론칭하는 게 미국 직수입이고 소재도 금속 소재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싼 거죠. 누가 사 이거를?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도 제가 대충 했죠. 살람 사시고 살람 마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좋을 리는 없죠. 끝나고 나서 의무적으로 고객 게시판을 한 번쯤 확인을 하는데 그 상품과 관련된 후기가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객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나 이 상품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물이 안 내려가서 바닥을 뭐 대공사를 해야 되나. 너무 고맙다는 후기 막 오타를 쳐가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반성했습니다. 뭐냐면 이 상품이 고작 30대 초반인 남자인 내가 봤을 때는 왜 사? 라고 했지만 그분께는 정말 필요한 상품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필요 없는 상품은 없다. 대신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상품이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누가 이거를 썼을 때 더 삶이 행복해지고 윤택해질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반창고 팔려거든 상처 찾아야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반창고는 습윤 밴드고 뭐 인장력이 얼마고 여기에 매몰되는 순간 아무도 안 삽니다. 붙일 데가 없는데 왜 사냐는 거죠. 근데 잘 파신다는 건 이런 거죠. 거기 혹시 무릎에 상처 나 있는 거 아세요? 큰일 나요. 나중에 흉지고 나 다리 잘라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반창고를 필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그 다음에 사요 사람이. 저도 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게 처음에 저도 이제 쇼호스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야심차게 세일즈에 내가 그래도 나름 뭐 주변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하니까 강의만 하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나왔죠. 처음에 안 팔립니다. 내 상품 내가 카메라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거랑 인터랙션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성장하게끔 돕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도구는 같죠. 말이라는 도구는 같은데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때 제가 뭘 했나 봤더니 자꾸 저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세일즈 디자이너로 할까? 아니야. 세일즈 코치? 아니야. 아마 그때 제가 임팩터를 알았다면 저 세일즈 임팩터라고 자꾸 저를 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포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상품은 좋은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죠. 당신의 언어와 고객의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 간극을 좁혀드리는 역할을 하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때부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소개지만 두 번째 소개에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 부분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릴스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에는 주로 이제 기업 교육을 담당하면서 B2B 영업에 저는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그 회사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한날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는 개인들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예요. 팬이 없는 거죠.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이제 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2달 정도 했는데 팔로워가 4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2달 만에. 2가지 느꼈습니다. 어설프게 해서 시작을 하면 저도 창피하죠. 왜냐하면 나름 업계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력도 있고 한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창피하지만 시작을 하니까 뭔가 또 성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그 콘텐츠에도 사람들이 되게 막 좋아해 주시고 도움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직 그래도 제가 죽기 전까지 뭘 좀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 올렸습니다. 꾸준히 릴스가 알고리즘을 타서 쭉 올라가니까 팔로워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 사람 거를 내가 구독을 하면 그래도 꾸준히 내가 배울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기록하고 막 그러죠. 저도 어쨌든 언어를 만져야 되니까 좋은 언어들은 막 수집을 하죠. 주차장 검색해서 한 날 갔는데 보통은 자랑을 하겠죠. 저희는 주차 공간이 넓습니다. 쾌적합니다. 뭐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주차장을 딱 갔는데 문콕 없는 주차장 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직접 우리는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문콕이 없다라는 그 구체적인 키워드 하나를 잡는 순간 그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과 다른 주차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수집을 합니다. 언어를 제가 바꿔드리기도 하는데 언어를 빼시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언어 자폭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겸손해야 된다, 겸양의 미덕을 갖춰야 된다 하다 보니까 제안을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시면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하는 순간 그 단어만 박히는 거죠. 실제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뭐 상대가 먼저 근데 전 이게 불편해요 라고 하면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거 내가 그걸 하는 건 상관없는데 고객이 불편하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하는 순간은 난 바빠버려야 돼요. 그럼 바쁜 나에게 전화를 한 이 사람은 날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쓰시는 말 중에 나도 모르게 쓰는 자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에서 신상품을 출시해서 저한테 뭐 이거 어떻게 팔면 되겠냐라고 하면은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가 자기의 지인한테 이 상품을 뭐라고 설명할지를 고민하시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세일즈 키 메시지거든요. 뭐 있을까요? 고데기. 고데기 어때?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신세계야, 신세계. 신세계. 미용실에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너무 쉬워. 오케이, 그죠? 그럼 걔는 뭐예요? 너무 쉬워. 미용실 안 가도 돼가 그 상품이 가져야 될 핵심 세일즈 키 메시지더라는 거죠. 제조자의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이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통신사도 제가 거기 고객 언어 자문위원을 한 2년 가까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반려동물이 집에 있고 반려인들이 외출하고 했을 때 집에서 놀아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제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여기다 이름을 되게 거창하게 붙이려고 해요. 절대 그걸로는 입소문 나지 않거든요. 혹시 그거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 그거 까까 로봇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비었을 때 애가 토출구에서 까까도 톡톡 던져주면서 강아지랑 놀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한테는 걔는 까까 로봇인 거예요. 나중에 그 지인이 그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 까까 로봇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의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거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어떻게 더 바이럴도 시키고 이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으로 본다면 애칭의 시대거든요. 요즘 시대가. 제품명 기억해주는 상품 진짜 없습니다.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 모시기 아무도 기억 못해요. 갈색병이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별명으로 다 사람들이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지식의 높이에 설득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뭐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확신의 깊이가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 뭔가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기를 쥐어드리는 게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스킬이 이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통해 이분들이 확신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면 아마 그분의 이야기와 표정을 보는 고객의 반응도 달라지겠죠.
한 번은 운전하다가 제가 강의 의뢰를 받았어요. 어딘지 기관이 생소한데 설득 특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가능합니다. 날짜는 언제시죠? 라고 해놓고 날짜는 덜컥 받아놨는데 그때 되게 바빠가지고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여기는 어디였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여긴 제가 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였냐면 장기기증원이었어요. 장기기증원.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라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의 가족들을 설득하시는 분들이에요. 스킬을 알려드려야 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가 제 철학인데 가서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가지고 강의 전날쯤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이건 진짜 제가 못하겠다고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시기에 제가 워크숍 때 레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강사를 못 받겠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담당자분 중에 한 분이 강사님 이분이 저희 원에서 장기 구득률 늘 1등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분께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비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강사님 제가 거절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용어가 생소하긴 했어요. 저도. 그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거절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난대. 자기는 그거가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업에 대한 정의도 남다르시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죠. 제가 거절을 만나야 또 누군가는 살잖아요 하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부끄러웠던 게 저는 그분한테 비결을 여쭤봤거든요. 그분은 신념, 철학 이런 거를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확신의 깊이라는 말이 그분한테 제일 큰 영감을 얻은 거는 맞아요. 이런 게 확신이구나. 이걸 갖고 있는 분이기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셀 자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꼭 드려요. 당신이 그간 이 일을 해 오면서 확고한 가치와 신념은 뭐냐고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많은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의 내가 제품만을 소개한다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냐하면 더 신박한 제품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단시간 내에 최고의 실력자로 만드는 거다 라고 제 업을 정의를 하게 되면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지독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끔 늘 도와주는 거다라고 제 업을 정의를 하면 저는 또 그 안에서 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제일 생각나요. 그분이 제일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 이 책이었다면 이 업을 더 해야겠다라는 사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그분이 제일 생각납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다 시골 학교에서 지냈습니다. 분교 아시죠? 근데 그때도 할 게 없으니까 책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시골 학교에 또 보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서관은 또 있어야 되니까 책은 막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장면 너무 기억나요. 책 많이 보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글자와 이런 걸 대하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릴 때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되게 엄하신데 대학 때도 웅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웅변 대회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욕심이 났는지 저를 아침부터 산으로 들러 끌고 다니시면서 웅변 대본 딱 쥐어주시고 외우게 한 다음에 막 소리치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 웅변 스타일 아시나요? 동일 웅변 대회 막 이러면서 그래 가서 막 1등하고 경기도 대회 나가서도 막 1등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낌이 그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 서서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포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아시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를 느낄 겁니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되게 큰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그건 저도 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잘 파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를 위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항상.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디서 배우셨냐 그러면 뭐 이걸 배우냐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영업 내가 20년 30년 했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고객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해요. 입학 시즌, 또는 계약 시즌쯤에 아기 이름을 출력을 쫙 해가지고 늘 이렇게 그냥 전해주고 다녀요. 대한민국에서 잘 파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봤다고 하니 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잘 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과연 이게 타고난 천성이냐 아니면은 노력으로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노력으로 됩니다. 되는데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잘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기억력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작년에 만났을 때 내가 그냥 툭 했던 이야기인데 야 그때 그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건 그냥 타고난 역량입니다. 저는 그런 재능은 이건 재능이겠다 싶어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기억력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기억력이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한테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영업이고 세일즈라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성격이 자긴 그렇지 않대요. 영업 성격은 안 맞는다.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그럼 영업 성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MBTI로 치자면 E에 가까워 외향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신기한 건 정말 잘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이? 라고 할 정도로 낯도 많이 가리시고 근데 또 본인이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할 때는 또 확신 있게 딱 말씀하시는 이게 두 가지 성향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향적인 성향에 있으신 분들도 저는 자신감 가지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팁을 드리는 게 질문 많이 하셔라 그래요. 저는 질문이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많이 하고 들어주시고 듣는다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나의 애티튜드 태도가 되기도 하고 나를 또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당신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자신감 드리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부끄럽기는 한데 베스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 일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독서를 되게 편협하게 하는 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은 어떤 게 트렌드인가 이런 거를 보려고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목차를 다 봅니다. 목차를 다 보면 사실은 저자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담아서 구입을 합니다. 책 쓰는 데는 전혀 돈은 아끼지는 않습니다. 사실 책 한 권이 저도 쓰면서 느끼는 게 한 권 쓸 때 갈아 넣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꿔 말해서 이 책 한 권을 썼다라는 거는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을 내가 투자해서 누군가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죠. 좋은 책 만나면 되게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 내고 이거 이렇게 봐도 되나? 사실 16,000원이면 요즘 냉동 삼겹살 1인분 16,000원이거든요. 입에 남아 풍미를 남기는 시간 길어야 10초 아닙니까? 근데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삼겹살 1인분의 가격으로 내 인생에서 영감을 남기는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가 최근에 이제 KBS 아나운서를 했던 친구인데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본인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친구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KBS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했던 친구예요. 김한별 아나운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도전을 많이 하는 친구고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고민도 되게 많아요. 한 곳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늘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바깥을 보지 못했다. 너무 그 안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한테 저는 이 책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만든 건 중얼중얼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거창한 연습이 아니라 그냥 이분 만나서 오늘 내가 뭐라고 처음 인사말을 하지? 교육생들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오늘 띄우지? 를 혼자서 운전을 하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혼자서 중얼중얼합니다. 근데 그 중얼중얼들이 모이니까 제가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 인터뷰 처음에 뭐라고 하지? 중얼중얼 하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누군가에겐 작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정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너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될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게 될래? 아니면 너 되게 유명해지고 싶은데 여기서 유명이라는 게 저는 이런 정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유명이 아니라 제 분야에 있어서 야 그거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황현진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요. 특정 분야에서 그냥 독보적이고 싶어요. 그거는 제 솔직한 욕심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그분 강의 잘해? 야 발로 해도 돼. 약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뭘 알려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감을 주다가 간 사람? 뭐 이렇게 기억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제가 또 사실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엄청난 영감을 전 오늘 받았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